7월의 햇살은 등허리를 찌르듯 뜨거웠습니다. 헤라는 가마에 몸을 실은 채 좁은 산길을 따라 흔들렸습니다. 민서방이 오늘 아침 갑자기 찾아와 말했지요. 망자골 정자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가마를 내린 곳은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인 듯 했습니다. 정자 기둥엔 이끼가 끼었고 주변엔 무성한 덤불만이 바람에 일렁였습니다. 민서방은 정자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등을 돌린 채였지요. 해란이 다가가자 민서방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엔 어떤 결정을 내린 사람의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판서 대감이 사위 자리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있었다지요. 전처를 정리하라는. 해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8년 동안 민씨 집안의 빚을 갚아준 것도, 그가 과거에 급제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한 것도 모두 자신이었습니다. 해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엇이 모자랐느냐고. 민서방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모자란 것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자신에게는 더 높은 하늘이 필요할 뿐이라고. 그 말과 함께 민서방의 손이 해란의 어깨를 밀어냈습니다. 정자 뒤편은 벼랑이었습니다. 발밑에 땅이 사라졌습니다. 해란의 몸이 공중에 떴지요. 비명이 터져 나왔으나 소용없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옷을 찢고 살을 긁었습니다. 해란은 진을 구덩이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위에서 민서방의 목소리가 흘러내려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말발굽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해란은 진을탕 속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입안에선 피 냄새가 올라왔지요.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매미들이 울어댔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지요. 그러나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해란의 눈 위로 그림자 하나가 드리워졌습니다. 거구의 사내였습니다. 도끼를 어깨에 맨 채 서 있었지요. 사내는 한동안 해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숙여 해란을 들어 올렸습니다. 해란의 의식은 그곳에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느껴진 것은 누군가의 등에 업힌 채 흔들리는 감각이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해란이 처음 느낀 것은 고약한 냄새였습니다. 쑥과 마늘, 그리고 알 수 없는 풀들이 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눈을 뜨자 통나무를 엮어 만든 천장이 보였습니다. 어딘가 단단한 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하자 온몸에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옆구리와 등이 심했지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 마루를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거구의 사내가 몸을 숙이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옷은 거친 삼배였지요. 사내가 가까이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에는 물이 담긴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해란의 머리를 살짝 들어 올려 그릇을 입에 갖다 댔지요. 거친 손이었지만 동작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물을 다 마시자 사내는 방구석으로 갔습니다. 무언가를 뒤적이는 소리가 났지요. 헤라는 고개를 돌려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천들이 쌓여 있었고 그 아래로 뭔가 긴 물체가 보였습니다. 천에 감긴 채였지요. 사내가 새 천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헤란의 상처를 다시 감을 천인 듯 했습니다. 그가 다가오자 헤란은 사내의 눈을 봤습니다. 짐승 같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슬픔이 서려 있는 눈이었지요. 사내가 헤란의 옷을 걷어 올리고 헝겊을 풀었습니다. 길게 찢어진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새 천으로 상처를 닦고 감는 손길은 서툴렀으나 정성스러웠습니다. 헤라는 사내의 오른팔을 보았습니다. 소매 안쪽으로 울퉁불퉁한 흉터가 보였지요. 상처를 다 감고 나자 사내는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헤란의 입이 열렸습니다. 간신히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누구냐고? 왜 자신을 구했느냐고? 사내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석주라고 했습니다. 이름만 말했지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헤라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민서방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벼랑 위에서 자신을 밀어낸 그 차가운 표정. 헤란의 손이 주먹을 쥐었지요. 밤이 되자 석주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죽이 담긴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헤란을 일으켜 세우고 벽에 기대게 한 뒤 죽을 떠서 입에 넣어 주었지요. 죽은 싱겁고 텁텁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헤란이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석주는 짧게 답했습니다. 북쪽 산 깊은 곳이라고. 사람이 오지 않는 곳이라고. 석주가 나간 뒤 헤라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석주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긴 나무 막대기를 들고 검처럼 휘두르고 있었지요. 오른팔이 불편해 보였으나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석주가 동작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에 내려앉았지요. 슬픔이 새겨진 얼굴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얼굴. 헤라는 생각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사흘이 지나자 헤라는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석주는 매일 같은 시간에 들어와 죽을 먹이고 상처를 보살폈지요. 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헤라는 마당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두막 앞마당은 좁았지만 깨끗했지요. 석주가 손수 쓸고 닦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헤란이 마당에 앉아 있을 때 석주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등에는 나무를 한 짐 지고 있었지요. 석주는 우물로 가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상의를 벗었습니다. 헤라는 석주의 등을 보았습니다. 흉터투성이었지요. 검에 베인 자국, 화살에 맞은 자국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오른쪽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진 깊은 흉터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석주가 옷을 다시 입고 마당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나무 막대기를 집어들었지요. 헤란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방해가 되면 들어가 있으라고. 헤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석주가 자세를 잡았습니다.
막대기를 왼손으로 쥐었지요. 동작이 시작되었습니다. 느렸습니다. 한 호흡에 한 동작씩 이어졌습니다. 막대기가 공중에 선을 그으며 바람을 갈랐지요. 헤라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힘이 아니라 흐름이었습니다. 마치 물이 흐르듯 바람이 부는 듯 했지요. 석주의 얼굴에는 땀이 흘렀으나 동작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한 시즌쯤 지나 석주가 동작을 멈췄습니다. 헤란이 우물로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석주에게 건넸지요. 석주는 놀란 듯 헤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헤란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배웠느냐고. 석주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궁궐이라고 했지요. 석주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은 왕의 호위무사였다고, 그러나 정쟁에 휘말렸다고 했습니다. 판서 대감이라는 이름이 나왔지요. 헤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판서 대감이 왕세자를 옹립하기 위해 반대파를 제거하려 했다고. 석주와 동료들이 그 음모를 알아차렸으나 오히려 영모로 몰렸다고 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죽었고 석주만 간신히 살아남았지요. 도망치는 과정에서 오른팔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헤란이 말했습니다. 자신도 판서 대감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남편이 판서의 사위가 되기 위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석주가 고개를 들어 헤란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같은 적을 둔 사람들이었지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석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집어 헤란에게 건넸습니다. 배우라고 했습니다. 살아남고 싶으면 강해져야 한다고. 헤란은 막대기를 받았습니다. 석주가 헤란의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헤란의 손을 잡아 자세를 고쳐주었지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헤란은 처음으로 석주에게서 사람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헤란의 몸은 한결 가벼워졌고 기본 동작을 따라 할 수 있게 되었지요.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석주는 겨울을 준비하느라 바빴고 헤란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주가 산에서 늦게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지요. 석주는 구석에 있던 천 뭉치를 꺼냈습니다. 천을 풀 작업이 나타났습니다. 석주가 말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낯선 무인들이 왔다고. 누군가를 찾는 듯 했다고. 헤라는 알았습니다. 민서방이 보낸 자들이구나. 밤이 깊었습니다. 석주가 말했습니다. 떠나는 게 좋겠다고. 헤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칠 수는 없다고 했지요. 다음 날 새벽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오두막을 에워쌌습니다. 5명이었지요. 석주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처마 아래 기대어 둔 검을 집어들었습니다. 자객들이 비웃었습니다. 불구가 검을 든다고. 석주는 검을 왼손으로 쥐었습니다. 첫 번째 자객이 달려들었습니다. 석주는 한 발 옆으로 비켰습니다. 그리고 검을 휘둘렀지요. 순식간에 자객의 손목이 잘려 나갔습니다. 나머지 자객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석주의 검이 춤을 췄습니다. 왼손 하나로 4개의 검을 막아냈지요. 자객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남은 자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자가 석주다, 국경의 석주다. 자객들이 말에 올라타 도망쳤습니다. 석주가 검을 내려놓고 해란을 보았습니다.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숨을 수 없다고. 먼저 치는 수밖에 없다고. 내 소중한 것을 다시는 뺏기지 않겠다고. 해란은 석주의 눈에서 결의를 읽었습니다. 보름이 지나 석주와 해란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판서댁에서 혼례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혼례일 판서댁 앞은 화려했습니다. 석주와 해란은 하객들 틈에 섞였습니다. 혼례가 시작되고 민서방이 나타났습니다. 절을 올리려는 순간 해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해란이 말했습니다. 민서방이 자신을 벼랑에서 밀어 죽이려 했다고. 민서방이 부인했지요. 판서 대감이 나섰습니다. 석주가 피 묻은 옷을 꺼냈습니다. 해란이 벼랑에서 떨어질 때 입었던 옷이었지요. 석주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해란을 구했다고. 민서방이 해란을 밀어 떨어뜨린 것을 목격했다고. 판서 대감이 호통을 쳤습니다. 하인들이 달려들었고 석주가 검을 빼들었습니다. 하인들의 몽둥이가 잘려 나갔지요. 판서 대감이 석주를 알아보았습니다. 석주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석주가 말했습니다. 판서 대감이 자신의 동료들을 역모로 몰아 죽였다고. 증거가 있다고 했지요. 편지를 꺼냈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관군이 들이닥쳤습니다. 판서 대감과 민서방은 붙잡혔지요. 신문 끝에 2 사람의 죄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판서 대감은 유배형을, 민서방은 곤장형을 받았습니다. 석주의 억울함도 풀렸지요. 왕은 복직을 명했으나 석주는 사양했습니다. 해란도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작은 모금만 남겼지요. 2 사람은 다시 산속 오두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석주와 해란은 오두막 아파트를 일구었습니다. 석주가 말했습니다. 검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지키기도 하는 법이라고. 해란이 웃었습니다. 환한 웃음이었지요. 2 사람은 함께 밭을 일구며 평화롭게 늙어갔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두막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지요.